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고 아무 의도도 없던 그 표정이 밤새 당신을 갉아먹는다면,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농담처럼 던진 그 말, 너는 좀 꼼꼼하지 않은 것 같아.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누웠을 때 그 말이 다시 재생됩니다. 더 심하게, 더 또렷하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에서 시작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꼼꼼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가?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침이 되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그 말이 아직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오늘 저는 그 고통의 정체를 뇌과학으로 완전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유리 멘탈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전쟁터 한가운데 세워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단 2개월에서 3개월의 훈련으로 이 뇌를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 겁니다. 아마 이런 순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335 모여 식사하러 나가면서 당신에게는 말을 걸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우리 밥 먹으러 가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여러분에게 향한 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설마 나는 빠진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혼자 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컵라면 뚜껑을 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눈치 없이 무슨 말이라도 잘못한 걸까? 내가 왕따인 건 아닐까?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됩니다. 업무 화면을 보고 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그 장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가벼운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늦게 옵니다. 평소엔 빠른 친구인데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아닐까? 지난번에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아닐까? 머릿속으로 최근 대화를 되감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이 상처가 됐을까? 내가 너무 무심하게 굴었나? 30분 후 친구가 미안 바빴어 키읔키 응나고 답장을 보내옵니다. 하지만 그 30분 동안 여러분이 소비한 에너지는 이미 엄청납니다. 발표 자리에서 팀장이 여러분의 제안을 듣고 잠깐 침묵합니다. 그 2초가 2분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내 아이디어가 별로였나? 저 표정은 뭘 의미하는 거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발표가 끝난 뒤에도 그 침묵이 귓가에 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2초짜리 침묵이 10번도 넘게 재생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날의 장면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재생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 표정을 지었을까? 그때 더 잘 대처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제가 오늘 이 자책의 사슬을 끊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뇌 속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 내부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점심 장면 동료들이 여러분 없이 나가는 그 순간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살짝 조여드는 느낌, 위장이 살며시 불편해지는 감각, 얼굴이 미세하게 달아오르는 열감, 목 뒤쪽이 뻣뻣해지는 느낌. 이것들은 여러분이 과민해서 나타난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보낸 비상경보입니다. 여러분의 뇌 깊숙한 곳 측두 옆 안쪽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입니다. 이 녀석의 크기는 고작 1.5cm 남짓입니다. 손톱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녀석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여러분의 감정 전체를, 심지어 여러분의 인간관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편도체의 임무는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위험한가? 아닌가를 0.1초 안에 판단하는 것. 이 판단은 여러분이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완료됩니다. 구석기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먼 조상이 초원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 위에서 독수리의 그림자가 스칩니다.
그 순간 편도체는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위험이다. 숨어라.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시야가 좁아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일단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 조상은 살아남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원시 시대의 편도체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뇌 속에 그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없이 패치 없이 그대로입니다. 독수리가 없습니다. 맹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편도체는 여전히 원시 시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나를 빼고 밥 먹으러 간 것을 무리에서 쫓겨난 신호로 읽습니다. 팀장의 2초 침묵을 집단에서의 지위 상실로 해석합니다. 친구의 늦은 답장을 관계의 단절 경고로 받아들입니다. 편도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리에서 쫓겨난다. 혼자 남겨진다. 원시 시대에 혼자 남겨진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즉 나는 죽을 것이다.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뇌과학은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편도체에게 사회적 거절은 생존의 위협과 동일한 신호입니다. fMRI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적 고통은 실제로 뇌 입장에서는 신체적 통증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타인의 말 한마디를 칼에 베인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합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는 순간 여러분의 이성뇌, 즉 전전두피질이 기능을 멈춥니다. 전전두피질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상황을 맥락으로 파악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곳. 공감 능력, 판단력, 창의성, 언어 구사 능력. 인간다움의 중추가 바로 전전두피질입니다. 그런데 편도체가 비상경보를 누르면 전전두피질은 즉시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시시대 기준으로 맹수 앞에서 맥락을 따질 여유가 없으니까요. 일단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니까요. 이 두 시스템은 동시에 켜질 수 없습니다. 하나가 켜지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 꼬였던 적 있으시죠? 분명히 준비했는데 정작 입을 열면 평소 실력의 절반도 안 나오는 그 느낌. 친구와의 다툼에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나중에 후회했던 적 있으시죠? 그 순간엔 그 말밖에 안 나왔는데 헤어지고 나면 할 말이 10개씩 떠오르는 그 경험. 발표 전에 화장실에서 외웠던 내용이 무대에 서는 순간 증발해버린 경험 있으시죠?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전전두피질이라는 이성 CEO가 편도체에게 완전히 납치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편도체는 학습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한번 동료들의 무시에서 위협을 경험하면 편도체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무리 안에서의 소외 생존 위협이라는 공식으로. 한번 발표 자리에서 수치감을 느끼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위협이라는 공식이 등록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상황만 감지해도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발표 전날부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상사 얼굴만 봐도 긴장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이 당신이 점점 더 예민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편도체의 위협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세상의 거의 모든 자극이 위협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예민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도체 경보 시스템이 과잉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걸 수백 번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고 다짐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 거야 하고 머리로 납득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돼 하고 다짐할수록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명상 앱을 깔아봤지만 3일을 못 갔습니다. 긍정 학원을 읽어봤지만 공허했습니다. 심리책을 읽으면서 아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날이면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도체는 생각의 언어를 듣지 않습니다.
편도체는 무의식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심장 박동을 의지력으로 늦출 수 없는 것처럼 생각만으로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당신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뒷문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생각으로는 조절이 안 되지만 몸의 신호로는 즉각 반응합니다. 편도체와 직접 연결된 신체 부위들이 있습니다. 턱, 눈, 어깨, 목, 복부. 이 5부위는 편도체의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 근육들이 자동으로 긴장합니다. 역으로 이 근육들을 의도적으로 이완하면 편도체에게 직접적인 안전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 몸을 확인해 보세요.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꽉 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배가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태 자체가 뇌에게 계속해서 나는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편도체 입장에서는 몸이 그렇게 긴장하고 있으니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보가 꺼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기술에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멍청한 얼굴이 가장 현명한 얼굴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를 벌리세요. 꽉 닫혀있던 위아래 이 사이에 공간을 만드세요. 치아와 치아 사이가 서로 닿지 않도록 아래턱을 살짝 내리세요. 턱에 들어간 힘을 완전히 빼세요. 멍청해 보이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침이 흘릴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턱에 힘을 주고 사는지 이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눈의 초점을 풀어버리세요. 눈앞에 무언가를 날카롭게 바라보지 마세요. 시선을 허공 어딘가로 보내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번지도록 두세요. 눈 근육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의 그 눈 상태를 만드세요. 아무것도 집중해서 보지 않는 그 느낌입니다. 세 번째, 어깨를 중력에 맡기세요. 올라가 있던 어깨를 그냥 툭 떨어뜨리세요. 힘을 주어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을 빼서 중력이 끌어내리도록 두세요.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아주 천천히 굴려서 목 뒤쪽이 늘어나는 감각을 느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 늘어나는 감각을 충분히 느끼면서 천천히 돌리세요. 목덜미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요. 네 번째, 배로 숨을 쉬세요. 복부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여야 합니다. 내쉴 때는 그 풍선이 천천히 꺼지도록 하세요. 내쉬는 시간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약간 길게 가져가세요. 그 길게 내쉬는 호흡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편도체를 직접 진정시킵니다. 이 상태가 바로 그 멍청한 얼굴입니다. 거울로 보시면 좀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멍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안전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턱이 축 늘어질 수 있습니까? 진짜 위기 앞에서 눈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진짜 위협 앞에서는 몸이 자동으로 긴장합니다. 역으로 몸이 이완되어 있으면 편도체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이렇게 느슨한데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경보를 해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몸만 이완하면 편도체는 자동으로 진정됩니다. 지금 해보세요. 이를 벌리고 눈 힘 빼고 어깨에 툭 내리고 배로 깊게 한번 숨 쉬세요. 10초도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미세하게라도 몸이 달라지는 감각이 느껴지실 겁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실전에서 써먹으세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치고 지나갔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딱 3초만 주세요. 그 3초 동안 이를 벌리고 눈 힘 빼고 어깨를 내리세요. 회의에서 날카로운 말이 날아왔을 때 바로 위축되지 마세요. 딱 3초만 멈추고 몸을 이완하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바닥으로 툭 떨어질 겁니다. 앞으로 3일 하루에 딱 3번씩만 써보세요.
버스 안에서 한 번, 점심 먹고 자리에 앉는 순간 한 번, 잠들기 전 누워서 한 번. 3일 후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편도체를 잠재우는 것만으로는 절반입니다. 진짜 변화는 전전두피질을 적극적으로 깨워야 완성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집에서 리허설할 때는 완벽했습니다. 논리도 맞고 말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 자리에 서는 순간 준비했던 첫 문장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외웠는데 말이 뒤엉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그제야 하고 싶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러지?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 거지? 이것도 전전두피질의 셧다운입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편도체가 더 강하게 경보를 울리고 그럴수록 이성뇌는 더 완전하게 꺼집니다. 정작 이성이 필요한 순간에 이성이 사라지는 이 역설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전전두피질을 깨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뇌과학 연구들은 공통적인 답을 가리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추상적인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6가지 심리 기제가 있습니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6가지를 매일 훈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전두피질이라는 뇌 CEO를 매일 아침 출근시키는 훈련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뇌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용서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딱 5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또는 밤에 눕기 직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나를 불편하게 만든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도 자기 짐을 지고 살고 있겠지.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한다. 아침 출근길에 새치기한 그 운전자. 저 사람도 오늘 뭔가 급한 일이 있었겠지. 나는 저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한 그 말. 그 말이 비록 불편했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수용한다. 오늘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곤해 보였을 텐데도 먼저 인사해준 직원. 나는 그 작은 친절에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내고 여기 누워있는 나. 오늘 하루도 자리를 지킨 나.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 문장들을 진심으로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감동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처리 과정 자체가 전전두피질을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 꾸준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뇌의 신경망이 물리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8주 실시한 그룹의 뇌를 MRI로 찍은 연구에서 편도체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들었고 전전두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뇌 자체의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뇌도 훈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패턴이 나직지 않으신가요?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 수를 30분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숫자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다가 멈추면 불안해집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냈을 때 팀장이 특별히 반응해주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가라앉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확 올라가지만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의 이름은 인정 중독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의 뿌리는 단 하나, 자기 존중의 결핍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할 때 그 비어있는 공간을 외부의 평가로 채우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컵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아요를 100개 받아도 10번째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다음 날이면 또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외부의 인정 부족이 아니라 내부의 자기 존중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중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비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시선이 반영될 뿐 내 가치와는 별개임을 압니다.
반면 자기 존중이 흔들리는 사람은 타인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어떻게 자기 존중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경이로움을 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명령 없이 1분에 70번씩 뛰고 있습니다. 폐는 쉬지 않고 산소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뇌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초당 수백 번의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호흡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의 의식 없이 자동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38억 년 우주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앞으로도 절대 똑같이 존재하지 않을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유전자 조합, 똑같은 경험, 똑같은 생각의 흐름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인정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 서사를 즉시 차단하세요.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사고 습관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자리를 옮겼을 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해석합니다. 발표 중에 누군가 하품을 했을 때 내 발표가 지루한가라고 연결합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일십이 뜨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라고 결론 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다리가 저렸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간밤에 잠을 못 잔 겁니다. 그 친구는 그냥 바빴을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타인의 행동 대부분이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각자의 불안과 걱정과 피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의 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음번에 타인의 행동으로 불쾌감이 올라올 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행동이 정말 나와 관련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두 질문만으로도 편도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없이 행복하기로 결정하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편안해질 거야. 살을 5kg만 빼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갈 거야.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조건에 묶어두는 순간 그 행복은 영원히 미래에 머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새로운 조건이 생겨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더 높은 목표가 보입니다.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지금 이 순간 행복에 도달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결정하세요. 나는 내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행복하기로 한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연습, 이것이 무조건적 행복의 시작이고 인정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입니다. 늘 예민한 사람이 평온하게 사는 법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이완해서 편도체를 즉시 진정시키기. 멍청한 얼굴이 가장 현명한 얼굴입니다. 이를 벌리고 눈 힘 빼고 어깨를 내리고 배로 깊게 숨을 쉬세요. 단 3초면 됩니다. 이것이 편도체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안전 신호입니다. 두 번째, 6가지 마음 습관으로 전전두피질 매일 깨우기.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하루 5분 잠들기 전에 이 6단어를 각각 오늘 있었던 상황에 붙여서 떠올리세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스러워도 됩니다. 반복 자체가 훈련입니다. 2개월이면 뇌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자기 존중 3단계로 인정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나 자신의 존재에 경이로움을 보내고 타인의 행동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끊고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행복하기로 결정하세요.
이 세 가지를 2개월에서 3개월 꾸준히 실천하면 뇌의 연결망이 실제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편도체의 활성도는 줄어들고 전두피질의 기능은 강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뇌 사용법이 바뀌는 겁니다. 예민함은 여러분의 결함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단지 뇌 사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딱 5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상황을 떠올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의 고통이 있었겠지. 나는 그것을 용서하기로 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을 건드릴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딱 3초만 멈추세요. 그 3초 동안 이를 벌리고 눈 힘 빼고 어깨를 내리세요. 그 3초가 여러분의 뇌를 바꾸는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의 부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